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중동까지 세계 정세가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핵심 한가운데 놓여 있죠. 이 사정을 오늘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미친 자들이 어저께 뭐야 단거리 탄도미사일 미국방 그렇죠. 발표에 의하면 뭐 우리 쪽에서 그냥 뭐 저게 발사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논쟁하고 있으니까 2주 만에 그냥 확실한 2주 만에? 2시간 만에? 난 2시간 만에가 아니라 지난번에 쏘고 우리 내부에서 그냥 뭐 발사체다 아니다 뭐 국정원에서 저건 대화를 위한 제스처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예. 또 이제 확실한 발사체가 아닌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탄도미사일 쐈지.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방송에 저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식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그 쟤들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심지어 이제 문재인마저도 어저께 쏜 거에 대해서는 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뭐 이런 이제 울먹이는 소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북한 내부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런 그러니까 황당한 그 행보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이제 민초들은 복지부동이지만은 몇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다가 그냥 다 사라졌고 다시 원상 복귀입니다. 미제국주의 침략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제 미친 김정은이 또 이제 불꽃놀이 그걸 또 봐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복지부동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김정은이를 떠받치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범펠들은 틀딱질을 하고 있어요. 틀딱질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나도 요새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배웠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품질이 낮아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같이 호흡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명분은 근데 결국 학교에 있으면은 인격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학교에 있으면은 이제 근뱅자뱅이라고. 이제 학교에 있으면 백모랑 같이 놀면 백모가 같이 된다. 뭐 영광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설사 어떤 거대한 변화를 느끼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생각을 내비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결정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권력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북러 뭐지? 그 정상회담 준비하던 대선 튀어버렸잖아요. 튀잖아.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미션은 임무는 아주 정말 결정적인 임무를 맡았는데 실패가 자명한 임무를 자기가 맡으면은 자기는 생명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가 분명히 전문가들은 안다고 거기 전문가들은 지금 아는데 그 얘기를 권력 실세한테 얘기했다가는 골로 가니까 전문가들은 아닥을 하는 거고 권력 실세들은 이건 완전히 김일성 영생교 틀딱들여갖고 망상 속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 망상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나 보면은 옛날 생각나. 그게 한 50년 전 생각나요. 그게 뭐 69년도인가요? 우리 저기 김신조 넘어오고 했을 때 울진 삼척. 김신조는 68년도 울진 삼척이 69년도에 베트남 전에 갑자기 이제 우리도 그렇고 평양이 저기 참전을 하죠. 거드러지로 가죠. 그거하고 유사한 게 지금 말하자면 저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관망을 하고 뭐 자력 경성으로 갈 거고 뭘 하다가 갑자기 이란을 불러놓고 이란 그 외상을 불러놓고 미사일 불렀죠. 간다 그러고 불렀다 그러고. 근데 가지는 않았지. 아직 가지는 않았지. 이제 그래놓고 말하자면은 이제 미사일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9년도 울진 삼척 사태가 그 공비 사태가 그게 이제 이 전체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보면 그게 미군에 대한 경고거든. 경고죠. 북한 쪽에서 너희 월남에 그렇게 몰빵하면 한반도에서 전쟁 우리가 일으킬 거야. 그렇죠. 그래서 미군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그 전략이었었어요. 힘과 의지와 관심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 도발이 아니라고 나름대로 계산 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하는 짓은 내가 보기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1969년도요 다시 한번 어게인 69 이거야. 69.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란 불러들여갖고 야 같이 미국이랑 너희도 망하게 생겼고 우리도 망하게 생겼고 이제 끝판인데 한판 같이 붙자. 그 초청장이에요 저 미사일. 그걸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20세기 최고의 그 나중에는 악마적인 체제를 만들었지만은 최고의 정치 전략가 레닌의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 그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갑자기 하노이에 포커스가 다 주어지고 미국 관계 혹은 한반도 중국 그러다가 이란 문제가 새로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서 평양은 바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란 문제에 일차적으로 더 현안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을 말하자면은 프로핏 이용하는 그런 이용하려고 해보는 건데 해보는 거죠. 저게 이제 지발등 지도끼로 찍는 격인 게 아까 그 레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로 보면 중국을 오야로 삼아서 그렇죠. 이제 북한 그게 이제 그다음에 이란 이게 다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남한의 이제 문재인 586까지 이게 이제 한 무더기로 엮인 고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태평양 건너면 이제 마두로까지. 이 중에서 지금 제일 약한 고리가 이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빨 나가면 이란부터 항복한다고. 그렇죠. 저 아야톨라 신정 전체주의가. 근데 왜냐하면 이란 사회는 신정 전체주의인데 평양의 사교 정치보다는 훨씬 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죠? 거기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페르시아에 빛나는 전통이 있고 옛날에 그게 이란 혁명이 75년도에 일어났나 그렇죠? 79년인가? 79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는 지금 터키 같이 세속화된 그렇죠. 근대 국가였거든. 그런데 뭐 팔레비 팔레비 샤 때 산업화 뭐 근대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부패하긴 했어요. 한번 부패하긴 했는데 엄청 부패했어요. 뭐 그쪽 지역에 또 일종의 그 정치적 그 파벌의 뭐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그 이제 이란 왕은 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샤 팔레비인데 그 팔레비가 와서 강남에 도로 뚫어준 게 테헤란. 그러니까 도로 뚫다기보다 그 차관이랑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 테헤란로지. 지금.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란 사회의 저변에는 아야톨라 신정 전체주의와 다른 건강한 흐름이 있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원적 사회, 비교적 중국적인 북한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미국이 지금 석유 금수시키고 철강 구리까지 금수시켜 버리면은 무릎을 꿇는다고. 그렇죠. 그 무릎 꿇게 돼 있거든 몇 달 안에.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김정은이는 미사일 쏘면서 이란 오세요. 이란 오세요. 항미 성전의 전선으로 우리 이란 동포요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Invitation to the entire American front야. 정확한 표현이네. 그럼요. 항미 성전 전선으로의 초청장이에요. 저 미사일이. 그러니까 근데 이란이 아까도 말했듯이 레닌이 말하는 것처럼 레닌이 비록 공산주의 혁명가지만 혁명을 성공시켰을 땐 거기 뭔가 장점이 있다고. 그렇죠.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레닌이 뭐라 그때 그랬냐면 이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 각축전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위키스트링크. 그렇죠. 제일 약한 고리가 먼저 뜯어진다. 그게 그렇죠. 러시아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다. 이러고서 얘기를 했거든. 그렇지. 그 뭐 짜로 아직까지 전근대적인 농업 사회, 그다음에 왕조 사회가 사회주의를 이행할 혹은 공산주의를 이행할 수 있는 아무런 구조를 안 가졌죠. 근데 머리 좋은 인텔리겐자, 그것도 뭐기 소수파가 다수파를 또 만들고 했던 레닌이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인 러시아에서 자국 러시아를 혁명을 했죠.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본 거예요. 많은 똑같아요. 지금 중국을 오야로 해서 고리가 북한, 이란, 그다음에 뭐 쿠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뭐 이렇게 이제 고리가 쭉 연결되는데 우리까지. 우리까지. 그러니까 586 문재인의 대한민국까지 고리가 연결된 이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냐? 이란이에요. 그렇죠. 이란이 먼저 굴복한다고 미국에 대해서. 이제 저 김정은이 쪽에서 보면 김정은이가 보기에는 그걸 약한 고리로 보는 게 아니라 저걸 건드렸다가 같이 고리로 옮기면 자기가 동시에 날아간다라는 걸 계산을 못하고 그냥 석유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에 있는 미사일이나 자기들 무기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유엔 제재를 뚫고 뭐
잔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예. 상당한 견고한 성체로 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란 민중이여 항미, 걔들은 항미라 그러잖아. 항미 이 전 세계 민중의 민족 해방 전선에 오십시오 하고서 이제 초청장 빡 날린 게 어저께 이제 미사일 퍽 쏜 거예요. 근데 우리 저 문재인 정권의 그 평화파리는 이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전에 자 이런 짓을 하면 중국은 어떻게 보겠어, 북한은? 중국은 경원시하죠. 그렇죠. 슬슬 이게 만 탈북한까지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마이너스 에셋이야, 불량 자산이야. 불량 자산 그런 사실이었는데 중국이 미국하고 지금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무역 게임을 타협을 해야 하고 되고 이런데 뭐 중요한 정리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무역 전쟁을 다른 단계로 옮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봉합을 하고. 그런데 한참 지금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하는데 아마 논의를 실무진들이 협상을 할 때는 그 미국에서 상당히 강력한 걸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이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거고 부담스러운 좀 삑소리 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삑소리 이상이죠. 이거는 아주 하필 이럴 때 난리냐. 초친다 이놈 자식.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난번에 숟가락 싹 놓았다가 숟가락 이제 꼽고 한반도에 찌르려고 했지. 뭐 떠먹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살짝 내리고 내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산 거더라.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이번 쏘는 거 같은 경우 완전히 명을 재촉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KBS 기자하고 뭐 대담을 했는데 뭐 총평은 그저께. 어제 KBS하고 어제 뭐 거의 이제 뭐 판단이 없어요. 그 사람은 말이 이상해. 아니 적폐 청산은 박근혜 정부가 한 거지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한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소리하고 경제가 좋습니다 하니까 나는 거의 유체 이탈한 것 같아. 그렇죠. 뭐 발사친지 아닌지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유체 이탈을 했어요 양반이. 그러니까 뭐 저 양반은 맞는지 모르겠다. 뭐죠 양반.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마 워낙 그 평화의 오로라를 심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먹여놔가지고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멍 때리면서 이제 파산을 인정하기도 그렇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명백하게 뭐 지금 국민한테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감정을 청원합니다 이런 거 가능하나? 아니 뭐 일부 유튜브에서는 정치적 침해라고 하는 이야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감정이. 왜 그러냐면 적폐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들이 쓴 단어인데 근데 적폐 청산을 박근혜 정부가 했다 그러니까 자기랑은 상관없이 이거 그다음에 지금 경제 어려운 건 다 아는데 뭐 경제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니까 고용된 자들은 이거 올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슨 화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그한 게 이 사람들이 행동하고 뭐 생각하고 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현실. 그 현실은 다양한 현실이 있잖아요. 여러 개를 비교해서 항상 그때 판단하고 지사선택하고 하는 게 그거인데 뭐 비교관님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내일 뭐 비교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경제, 북한 뭐 그다음에 사회, 정치 이런 것들도 없고 뭐 패스트트랙 뭐 이야기하니까 아직까지 저기 뭐야 법률화가 안 됐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도저히 희한해. 뭐 하여튼 좀 희한해요.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국민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청원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정이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얘기를 아까로 돌아가서 지금 이런 이제 이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이런 거 결국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듯이 결국은 미중 관계의 부분집합이잖아요. 부분집합이죠. 그럼 미중 관계 지금 오늘 지금 트럼프가 예고한 거에 의하면 원래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이제 오후 대여섯 시부터 2천억 달러 연 2천억 달러 상품군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 사실 그 올라가면은 지금 내일 맥주 좀 마실라 그러고 있었어.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너무 살벌한 수라.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근데 지금 뭐 흘러나오는 얘기는 미중 타협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뭐 법제화를 둘러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이게 또 지리한 소위 말하자면은 뭐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지리한 그 말하자면은 지리한 공산주의자들의 익스큐즈입니다. 이게 뭐냐면 변명이죠. 미국은 이거 지금 무역 그 미중 무역 혹은 뭐 세계 무역의 중국이 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단순히 뭐 덤핑을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지재권을 절취를 하고 지재권 강탈, 파이러시 해적질, 해적질이죠. 남의 이제 특허 이런 거 그리고 멀쩡하게 말하자면은 그 중국에서 중국에 세금 내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또 중국 인민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세계 아주 첨단 기업들 이런 기술들을 그냥 강탈을 한단 말이에요. 참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비즈니스 할 때 제일 재밌는 케이스가 인공 달걀 케이스인 거 알아요? 말씀해 보세요. 중국에 인공 달걀이 있거든. 삶은 달걀을 인공으로 만들어 훨씬 싸구려 재료를 갖고 생기기는 껍질 벗겨는 삶은 달걀처럼 생겼어요. 아주 먹음직하게. 근데 그거를 인공으로 만들어 이제 가짜 짝퉁을 짝퉁인지 알고 먹어. 또 뭐 재료를 적당히 넣으면 이렇게 몸에 해롭진 않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 기계를 누가 만들었다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어떻게 했는데? 자기들끼리도 워낙 지재권을 강탈하니까 기계 쫙 만들어 갖고 한 1년만 딱 팔아치우고 튀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재권 강탈이 상식이야. 기본이죠. 그 다음에 지재권만 강탈하는 게 아니라 지재권은 하지만 영업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 그것도 다 내놔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외 벤처사가 중국에 투자하잖아. 그러면은 중국에서 뭐라고 요구하냐. 야 너희 보니까 첨단 벤처사네. 오케이. 너희 공산당원은 3명을 이상을 취업시키는 게 너희 의무야 그래요. 근데 공산당원이 아마 3명쯤 되면 이게 당세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민노총이 낫지. 이건 공산당 당세포 모시고 이제 운영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 미국이. 그러니까 저기 뭐 배넌이 이제 썼는데 우리가 사실은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스칼라피노다 뭐 지금까지 최근에 한 몇 달까지도 우리 저기 ACU 갔을 때 그 고던창까지도 다시 중국하고 사실상 이 디지털 토탈리타리언즘 그러니까 이제 첨단 기술을 사용한 전체주의 통제.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경제나 혹은 개인에 대한 통제. 그거 아세요? 저기 그 사회적 신용제도인데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그거 한 게 교수들이나 혹은 지식인들이나 누구나 지금 핸드폰을 쓰는데 앱을 깔았습니다. 어떤 앱을 깔았냐면은 말하자면 학습 앱이에요. 그게 되면은 옛날에 문화혁명 때 마오가 그 강제적으로 모택동 사상 만세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상 학습을 시키고 그 앱의 이름이 모택동 사상 만세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학습 앱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거든 이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배넌이 아주 우리가 심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반동이죠. 그 앱에 카메라 기능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앱에 카메라를 딱 해서 5초에 한 번씩 찍는 거야. 그렇죠. 눈으로. 그래서 얘가 진짜 이걸 들여다보고 학습하고 있는지 눌러놓고 학습하는 척하면서 가끔씩 그냥 페이지 넘기고 있는지. 이게 사회적 신용제도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셜 크레딧 시스템.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 개개인이 어떠한 사회정치적 행태를 하는가를 평점화시켜서 매겨서 평점이 낙제점이 되면 너는 집 밖에 나오지 마. 너는 버스 타지 마. 너는 지하철 타지 마. 너는 일할 권리가 없어. 그렇죠. 이게 이제 디지털 동물농장이거든. 디지털 토탈리테리아니즘.
오웰리안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배너는 CPDC 하면서 그 중국에 대한 국가해난위원회에서 배너니 자명하게 중국은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임을 적시 딱 규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연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너는 나한테 선물 좀 보내야 돼.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 기억이 맞으면 배넌이 중국을 토탈리테리즘 부르기 전에 나는 이미 한국말로 중국을 전체주의 반동이라고 불러왔고 내가 CPEC에 2월 28일 날 가서 미국에 가서 유사 전체주의 아니 전체주의 반동 토탈리테리안 리액션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단어를 안 받았다니까 고든창도.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할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전체주의를 이야기 안 하고 권위주의도 이야기 안 하고 그러는데 또 일부에서는 또 뭐 한쪽에서는 전체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일부 또 학자들은 무슨 좌파 파시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전체주의야. 20세기에는 자유민주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가 싸움이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싸움. 그리고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그 두 싸움에 아니 그 두 진영의 싸움에 한복판에 들어 있는 한복판에 들어 있다. 근데 이제 삼천포로 얘기 빠졌거든요. 아까 이제 저기 어디야 그 무슨 법제화를 둘러싸고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지금 판이 깨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이제 법제화를 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지재권 보호, 영업 기밀 보호, 그 다음에 뭐 기업에다 첨단 기업의 당세포 강요하는 그런 행태에 대한 거 안 하겠다라는 거를 법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자 검토하겠다 그랬다가 최종 답은 뭐냐면 중국 쪽에서 법 만들겠다 그랬다가 최종 답은 뭐야? 행정 절차로 했으면 좋겠다. 행정 조치 혹은 행정 절차로 그 규정들을 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중국이 그때 내세운 로직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권 간섭이에요. 내정 간섭이라는 것이요. 주권 간섭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이 혹시 방송을 보는 뭐 우리법 연구회스러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잘 들어주세요. 2012년에 11년 FTA가 11월 22일 날 FTA가 비준됐는데 그 비준 한미 FTA 그 비준을 반대하는 이머시기 아무튼 그쪽 동네 그 부장판사 나부랭이들 있었죠. 나부랭이라고 해서 부장판사님들 죄송합니다 말 고칠게 부장판사님들이 몇 명이 나서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FTA 비준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따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권 개념을 사법주권 개념을 영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FTA에 미국의 FTA가 아니라 이제 미중 그 타협에 그 전에 미국이 이미 FTA가 아니고 WTO WTO에 가입을 하고 나면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구분이 이 구분이 영토적인 개념으로 구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국제법 위에서 국내법은 무슨 문제 아니고 이미 WTO 무역 규정에 들어갔으면 그걸 국내 법제화를 해야 돼요. 지금 지적재산권 강탈이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는 FTA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WTO 세무역계 그리고 중국이 아직 업저버 자격일 걸? 풀 멤버십이 아닐걸요? 풀 멤버십. 그건 나중에 좀 알아봅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정 간섭이다. 내정 간섭이다. 그러니까 사법 주권 간섭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게 있다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사법주권, judicial sovereignty라는 건 이 판사 개개인의 정신적 독립성을 뜻해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 개념에서의 사법주권은 자기들 영토 내에서 자기들 법이 절대 권한을 갖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2011년 11월 22일 날 한미 FTA 비준을 선행해서 이것은 그 대한민국 영토 안에 대한민국 법률의 지위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비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인천지법의 무슨 부장판사 지금 무슨 지법 가 있는지 몰라도 대법관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내놨던 사법주권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철학에 의한 사법주권이 아니라 아니죠. 즉 개인의 정신적 독립성, 판사 개인의 정신적 독립성 그 사법주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식 사법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가주의적이죠. 그 판사님들 대한민국 판사실 그만하고요. 중화인민공화국 판사하세요. 전직을 하십시오. 제발 좀 이민 좀 가십시오. 그러니까 저기 가장 신성하고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될 재판관의 독립, 양심에 따른 판결 그게 떼지연 폭도 같은 우리법 연구회 무슨 뭐 국제인권 연구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 천박하고 그다음에 그 포각스러운 그걸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기 조중동이 그때 놓쳤는데 조중동 놓치겠지. 그 저기 이미선인가 왜 이 사람 헌법재판관 했을 때 그 우리 법인가 어딘가 그 아무튼 그 이른바 깡통진보 진영의 판사가 남편도 그렇죠. 아니야 깡통진 판사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내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부 총질한 거예요. 내부 총질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헌법재판관 후보의 기존의 판결이 노동자의 편을 들지 않았다예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야 여기가 노동공화국이냐? 판사가 어떻게 노동자의 편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체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대한민국의 법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보면 이 컨셉이 대한민국 법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급 법관 아니야. 노동 계급을 위한 법률이 법률을 그렇게 노동 계급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계급 법관이죠. 계급법 개념이죠. 그래서 계급투쟁법 개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면은 사법은 보편주의고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니까 touch me not. 또 이제 그때는 또 자유민주주의 법 논리를 이용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예 계급혁명을 주장하든지. 그렇죠, 하든지. 근데 공격하면은 자유민주주의 논리로 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유롭게 발언하게 내버려두면 계급투쟁 논리 내세우고. 그러니까 선을 가장한. 아주 교활한 거지. 타락입니다. 극단적 타락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얘기를 이제 그 마무리 그 대목을 마무리 지어 보면 미중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중국에게 미국이 지재권 해적질이나 영업기밀 강탈이나 공산당 세포 강요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중국 내 법으로 만들어라 라고 요구를 해서 처음에는 중국이 하겠습니다 했다가 막판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건 법으로는 못하겠고 행정조치할게요. 행정조치할게요. 그래가지고 판이 깨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 이 얘기인데 과연 그게 주요 요인일까? 아니요. 플러스 알파가 있죠.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배경 있죠. 배경이 있죠. 우선 그 뭐예요? 미국으로 봐서는 이 문제가 국제 정치 경제적인 구도를 가지고 지금 중국과의 협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표현자 그러니까 겉에 테이블에 올라 있는 거는 테이블에 올라 있는 거는 무역인데 관세인데 테이블 밑에 실제로 깔려 있는 바닥은 뭐냐 이거지. 그 뭐 노골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야 북한 좀 손 떼. 손절매해. 우리가 접수할 테니까 그럼 북한 손절매. 우리 저 자유 대한민국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남조선, 남한 이제 거래 좀 끊어라. 간섭하지 마. 공작하지 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공작하지 마. 그리고 대만 뭐 일국양제 가지고 적당히 섞어서 말하자면 베슬 스테이트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말하자면 좋은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로 편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직 우리 나발이야. 대만에서 손대. 그리고 일로 일대가 있는데 그 일대일로가 있는데 일로 특히 진주 목걸이에 일대 원벨트 해양 에너지 라인 그리고 무역 라인 에너지와 무역 라인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자면은 해적질 좀 그만해. 그러니까 그 도발하지 마.
뭐 그런 거고 지금 홍콩 문제도 또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내부 문제죠. 내부 문제죠. 그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런 종류의 이제 너희가 그걸 안 한다라는 시그널과 약속을 해라. 뭐, 예. 그리고 이제 너희 국내적으로는 또 요구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 대해서. 그럼 이제 뭐 신장 위구르 이거는 거기 이제 자치권 줘라. 자치권 주고 뭐 자치권을 당장 주지 않더라도 그 말하자면은 그 인간을 동물로 만들어서 인간을 그 100만 명 지금 100만 명 해서 신장 위구르 그 수용소에 100만 명 그러니까 교화 수용소에 수용소 군도로 만들지 마라. 그거는 목불인견이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전반적인 중국 내부의 경제 질서, 정치 질서까지 포함돼서 자유화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다. 예. 라고 이제 시동을 걸은 거죠. 또 티벳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또 홍콩도 지금 원래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을 때 했던 약속들이 있거든요. 인권에 관한 그렇죠. 약속, 사법에 대한 약속 이거 다 어기고 있거든요. 다 어기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북한에서 손 떼고, 대만에서 손 떼고, 이란에서 손 떼고, 베네수엘라 손 떼고, 진주 목걸이 손 떼고, 남사군도 손 떼라 이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중국은 또 중국 대의 딜레마인 게 권력이 영구 집권하는 그 디지털 전체주의 쪽으로 가고 군인들이 거의 군벌이에요. 군벌들이 받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은 사실은 중국을 거의 분리되는 결과가 눈에 보이는 지금 압력이에요. 뭐 저는 이제 그건 말 조심할게요. 그건 말 조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아까 신장이고 티벳이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중국의 통일성의 그 말하자면은 그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저는 있어요. 이제 신장 위구르나 티벳은 이제 워낙 거긴 달라서 그런데 제가 왜 말을 조심하냐면 그 차이나 프라퍼의 역사가 차이나 프라퍼의 역사가 그게 당 때부터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나 프라퍼라 그러면 그래서 중국 농어의 기본적인 아니 잠깐만요. 그게 차이나 프라퍼라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잘 몰라요. 시청자들이 이게 뭐냐면 평원이죠. 중년이라고 이게 19세기까지 있던 개념인데 많이 널리 쓰인 개념인데 지금 중국에서 내몽고 떼고 신강 떼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운남pe 떼고 운남은 안 떼요. 티벳 떼고 그 다음에 만주 떼고 그거가 중국 몸통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죠. 통일돼서 유지된 지가 한나라 당나라 때부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분열. 당 때부터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이 차이나 프라퍼가. 아니 뭐 저기 소위 말하자면 뭐 후금이니 뭐 이럴 때 깨졌지만 만주족이나 몽골이 침략을 해도 그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분열된다고 제가 얘기 잘 못하겠는 게 저쪽에 자치권이 강화돼도 차이나 프라퍼하고 만주는 만주족이 중국을 청나라 때 점령을 하면서 만주가 그 봉금이 됐었잖아요. 사람이 못 들어가서 살게 봉금을 하니까 한족들이 들어가서 살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주 파플레이션 수억 뭐 3, 4억 될 텐데 그게 다 한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차이나 프라퍼 플러스 만주는 한 무더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 분열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조심하는 거예요. 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중국 분열이라고 하는 게 막 그 56구 같이 쪼개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련이 소연방이 해체가 될 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말하자면은 영토와 인구가 분리돼서 나가는 거였는데 지금 중국의 분열은 30년 전에는 그 문제가 중국은 분열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비교적 중진국을 넘어서 상당히 성장한 연안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지역과 그 다음에 체제가 좀 다른 지역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중앙 집권 지금 시진핑이 그걸 얽어매려고 막 그 이제 말하자면 다시 전체주의를 강제를 하는데 말하자면 그 권역에 따라서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심력이 크다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 같으면은 중앙 권력의 그 힘이 전체주의로 갔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확
그 느슨하게 풀어질 경우에 그거를 상상력을 동원을 하면은 데팍토 페더럴리즘, 그러니까 법적으로 페더럴한 게 아닌데 사실상의 경제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연방 내지는 국가연합 뭐 그런 방식, 아니 연방까지는 갈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일체성은 무너지는 건 아닌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방이 훨씬 더 강해지고 지방의 자율성, 오토노미가 강해지는 뭐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루고요. 자, 이 정도 그러니까 G2에 올라서 있는 연평균 국민소득이 8,400불에 달한 무시무시한 14억 인구의 덩치를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올커트 프레싱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중국이 외환위기,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저기 그 내부의 통화 증발, 이거로 지금 거의 뭐 숨이 깔딱깔딱할 지경으로 몰리고 있는 상태까지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정도로 몰리면 이런 정도 몰아붙이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벽돌을 사놓고 빵 쳤어. 둘 중에 하나거든. 벽돌이 깨지든가 제 손에 골절이 오든가. 진짜 때리는 사람이 골절이 오든지 둘 중에. 그러면 중국이라는 걸 이렇게 몰아붙이면 미국에도 반작용이 미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작용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어떤 양상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아마 각오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중국도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한판 붙어보자고 한 요소가 그래, 오케이 올려라. 칼은 양날의 칼이냐. 그냥 미국이 너 손도 베일 거다. 그래, 뭐 우리 제품 초반에는 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은 미국의 인프레를 감당을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 한번 해봅시다. 붙어보자. 그래서 중국 처음에는 이걸 느긋하게 봤을 거라고. 근데 이제 미국은 두 가지 내부적으로 에너지 혁명이 하나 있었고. 사실은 상품 셰일혁명. 그래서 미국이 말하자면 인프레나 임금 상승 효과나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저가 하나 생겼고, 두 번째로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고용력이 확대되니까 그야말로 소득 주도가 되니까 성장이 되니까 이게 말하자면 약간의 물품 가격 중국 오르는 거 오케이 그건 말하자면은 큰 경제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시청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사정이 뭐 단군이래, 거긴 단군이래가 성립하나 모르겠다. 제퍼슨이래. 제퍼슨 난 싫어해. 그래요? 뭐. 제퍼슨 싫어해. 워싱턴이래. 워싱턴도 난 싫어. 뭐 나는 알렉산더 해밀턴 좋아해. 해밀턴 좋아해. 연방주의자, 페더럴리스트. 나는 그 사람을 진짜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의 국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대통령이 아닌데.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 사람들 이래로 처음으로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히 그 임금을 작게 받는 그 서민층의 임금 상승률이 뭐 30-40% 이렇게 돼요 지금. 거기다 에너지 값 싸.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름 떼고 돌아다니니까 에너지 값이 비싸면은 한 달에 한 200불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 그게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태가 뭐 중국산 무슨 뭐 빨래비누 뭐 중국산 무슨 빨래대 뭐 이런 거 좀 가격 올랐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한 타격이 미국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쳐서 미국 소비자가 그거를 가지고 불만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미국의 이제 묘한 게 이제 사실 정치 본질이기도 한데 정치 본질이야. 정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의 천재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공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공자도 그렇고 마키아벨리도 그렇고 정치가 존재하는 거는 뭐 우리가 무슨 권력을 잡고 조정을 하고 뭐 갈등을 조정하고 다 그런 건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왜 정치가 존재하고 국가가 있고 리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우리 잘 안 물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개는 그 민초들은 묻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데 하면은 야 우리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좀 잘 살게 복지를 좀 그때의 복지는 말하면 경제예요. 좀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만드는 다양하고 아주 입체적인 조치가 정치예요. 정치 목적.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지금 워싱턴에
워싱턴 뭐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워싱턴 귀족 신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워싱턴 범털들, 뭐 기업, 그 다음에 저기 월스트리트 범털들, 월스트리트 범털들, 예.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아주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제일 그 범털들 중에서 제일 저기 깐죽거리는 또 언론들, 예. 뭐 이런 쪽이 아직까지 중국과의 이해가 결탁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민주당 뭐 어디 대통령 후보 나오는 게 뭐 중국과의 사업에서 이권을 가지고 조 차이나 조 바이든, 조 바이든 같은 조진핑 같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저 문재인이나 우리 한국의 586 노무현 씨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 기독권 제도권 워싱턴 거기는 전부 중국과 좀 상당한 링키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야 때린다고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그다음에 반대는 못하더라도 엄청 넣었어.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격하는 거는 중국과의 연관이 있습니다. 친중 거의 이제 스티브 배넌 아니 스티브 배넌이 아니라 조 배넌이 됐네. 그뭐 나는 계급주의자는 아닌데 네. 정치적인 어떤 이 정파나 파벌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사실은 크게 말하자면은 상층부에 있는 권력을 갖거나 권한을 갖거나 혹은 거기에 행위자로 속하는 소위 엘리트들하고 그 다음에 다수의 다중과 국민 혹은 뭐 우리가 민초라 이야기를 하죠. 서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는 완전히 공화주의, 공화애국주의인데 거기에는 중국에 대한 특히 그 중국의 무역 그 불공정, 침략 그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되고 인식이 되고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맞는 일이고 그러니까 새로이 그 미국이라고 하는 신천지 신세계에서 저변을 구축하고 있는 그 퍼플러스 그 국민들의 공화주의와 애국주의가 다시 살아났어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 좀 더 마키아벨리적으로 좀 시니컬하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얘기 뭐냐면 중국을 고립시켜 가지고 무릎을 꿇리게 되면 중국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 월스트리트 그리고 금융, 기업 이런 데서 전부 이제 주둥이가 이제 대빨만큼 튀어나오면서 이제 트럼프 죽이겠다고 덤벼온 거예요. 이미. 덤벼왔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같은 내각 내에서 업무에 가담을 같이 해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덤벼왔기 때문에 이들을 이 범털들을 상대로 트럼프가 이겨야 국내 정치를 이겨야 중국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구도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어떻게 잡혔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구도를 제식으로 표현하면 정치는 상징 조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구도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판이 갈린다고. 근데 이걸 트럼프가 본인이 세팅한 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변인들 뭐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도를 그렇게 세팅해서 이제 이게 막 지상파에 퍼져. 그렇죠. 그 사람들 용어 그대로 표현할게요. 월스트리트가 중국 공산당에 뒷돈을 대왔다. 그렇죠. 주식회사 미국이 중국 전체주의에 뒷돈을 대왔다. 며칠 전에 나왔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범털들이 친중파다. 미국에 대한 배반자다. 반면에 우리 민초 자유시민은 애국 공화파다예요. 그러니까 딱 그 구도로 지금 갈렸다고. 그러니까 이 구도 갈리면요, 이건 트럼프가 100점 100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중국 그 관세에 의한 그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체감 안 하는 정도로 경제가 호황이니까 이건 100% 이기는 게임이에요, 구도가.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마키아벨리로 얘기를 한다면 요새 뭐 누가 무슨 문제할 때 그 파퓰리즘이라고 해서 그런 일종의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본질적으로 파퓰리즘입니다. 리더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다수가 민초들이 안전하고 잘 살게 만드느냐의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의 위대함이 있는 거고 트럼프는 위대한 파퓰리스트의 한 그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좀 중요한 워딩이거든. 위대한 파퓰리스트, 그레이트 파퓰리스트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 누구냐면 1947년에 헨리 포드가 죽었을 때. 그래요?
헨리 포드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1947년에 죽었어요. 그때 그 경영학의 아버지였던 그때는 아직 경영학 만들기 전이야. 그냥 뭐 평론가고 철학자야. 사회 철학자. 피터 드라카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조사를 썼어요. 포드 헨리 포드가 죽었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사를 영어로 오비추어리라 그러잖아. 이 미국의 주요한 언론들, 영미의 주요한 언론들은 이렇게 죽어가는 죽을 위치에 있는 그 정도 인생의 막바지에 달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훌륭한 조사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놔요. 오비추어리를. 그 오비추어리 쓰는 그 사람 우리 그걸 기획해서 그 발주하는 담당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 언론사 내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조사 관리 담당 관리자가. 그래가지고 헨리 포드 조사를 월스트리트저널이 미리 피터 드라카한테 해놓은 거야. 그래요? 그랬다 이제 피터 드라카가 죽으니까 그 긴 조사예요. 그걸 딱 전면을 할애해서 실었는데 거기서 피터 드라카가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자동차 헨리 포드에 대해서 저 사람은 대중에게 높은 임금과 높은 생산성을 약속을 하고 자동차를 약속을 해서 그걸 다 실현을 했다. 저 사람은 위대한 파퓰리스트다. 그렇구나. 위대한 파퓰리스트다. 난 그냥 내 개인적인 개념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정치 본질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했는데 역시 철학자 출신의 경향.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거는요 이미 태양 아래 있어. 태양 아래 있어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뭔 말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면 얼른 찾아봐야 돼. 이 말 누가 언제 했지 먼저. 그 이제 그 위대한 파퓰리즘이 사실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 이해는 리더의 본질이에요. 리더의 창조적 행위에. 리더의 비르투. 그러니까 리더의 미덕이야. 그게. 미덕이죠. 그게 정치에 있던 뭐 경제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리더는 결국 뭐냐면 다중이 갈망해오던 그것을 과거에는 소수만 가지고 있던 소수만 누려왔던 것을 확보해서 베푸는 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확보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 경제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리더는 결국 뭐냐면 다중이 갈망해오던 그것을 과거에는 소수만 가지고 있던 소수만 누려왔던 것을 확보해서 베푸는 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확보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기업계에 있는 리더든 정치계에 있는 리더든 그 리더가 창조자로서 가지는 마지막 사명이라고. 궁극적 사명이라고. 그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딴 이야기를 하다가 빌 게이츠나 저커버거나 요새 최근에 소위 말하면 그렇죠. 정말 유튜브나 이것도 다 위대한 파퓰리스트 게임이에요. 빌 게이츠가 그때 뭐라 그랬죠? 빌 게이츠가 컴퓨터 만들 때 모든 가정의 컴퓨터를 이라고 computers at every home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 컴퓨터란 구호를 내세웠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컴퓨터는 항공사, 철도회사, 큰 대학, 금융사 이런 거대 기관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거 아세요? 메가드가 텐노 항복을 받고 일본을 접수를 해서 일본을 해체시키기로 했잖아요. 원래 원래 독일하고 일본을 연합국에서 저거는 워낙 그 악마스러운 전체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텐노 체제를 해체시키려고 그러니까 뭐 텐노 체제와 그다음에 소위 말하자면은 일본 전쟁을 수행을 했던 소위 말하자면 전시 대기업들 중공업들 그것들 다 해체하려고 메가드가 배에다가 싣고 온 컴퓨터가 64kb였습니다. 총 용량이. 그러면은 그게 거의 배에 싣고 오고 우리 같으면은 그건 한 500평, 600평의 그 공간에서 진공관 컴퓨터예요. 진공관 컴퓨터.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IBM이 마크 4 만들 때야. 1945년, 1946년. 그렇죠. 마크 4가 46년에 나와요. 그거를 IBM 마크 4. 그거를 요거만한 그걸로 만들어서
그거보다 더 센 걸. 그렇죠. 286도 그거보다 셌어요. 셌죠. 그래서 컴퓨터가 모든 가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그걸 실현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 게이츠 아마 그것도 빌 게이츠 구호였을 텐데 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예요. 그러니까 당신 손가락 위에 정보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컴퓨터든 정보든 이건 거대 기관이나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다루던 건데 이걸 집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손가락으로 다루세요. 이 위대한 파퓰리스트. 그렇죠. 그리고 그걸 실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위대하죠. 똑같아.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이요. 이게 사교 마실각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사교 이런 종류의 사교와 마실각이는요. 옛날 같으면 유한계급만 한 거예요. 귀족들이 했죠. 귀족들이 살롱에서. 그걸 모든 사람이 그냥 집에서 그냥 뭐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이걸로 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이게 위대한 파퓰리스트예요. 똑같아요. 유튜브도. 그렇죠. 무수히 많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전용 상용관이잖아. 나의 PC, 나의 노트북, 나의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위대한 파퓰리스트. 세상에 위대한 창조자들, 위대한 파퓰리스트도 많고 정치가 위대한 파퓰리스트가 되면은 그럼 문명이 성숙되고 그럼요. 맞죠. 그럼 자 우리도 한국 세계 뭐 최고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그 준비를 시켜놨겠죠 뭐. 그건 이제 그건 이제 남의 집 사정이니까. 그건 이재용 부회장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준비하죠. 언론사.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훌륭한 조사 쓸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박지불께서 좀 저한테는 안 주지. 안 줘요. 단골인데. 주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저는 제비가 안 돼요. 최소한 조선 아직 살아계시면 이건희 회장 정도 되면 피터 드라카급이 써줘야지. 그렇지. 그 사람이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글쎄 그런 종류의 밀턴 프리드만 살아있나? 근데 뭐 워낙 연세가 많죠. 그 사람도. 하여튼 훌륭한 사람이 문명사적 관찰을 걱정입니다. 문명사적 그 통찰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써야 돼요. 이거는 그게 한영어로. 한영어로 그렇죠. 두 개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위대한 파퓰리스트, 홈파퓰리즘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내가 좀 심한 이야기 할게. 악마적 파퓰리스트들 속에 끼어 있어 가지고 눌려 있어 가지고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악마의 파퓰리즘. 악마는 파퓰리즘을 입는다. 악마의 파퓰리즘. 영화 이름을 또. 근데 그 영화 재미없어. 악마는 프라다리 재미없어. 근데 그 악마적 파퓰리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마적 파퓰리즘의 증상, 특성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환상을 주죠. 망상을 주고 평등 지상. 모든 세계는 평등해야 된다. 차별 없는 세상. 평등파리. 그러니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죠. 또 평등파리. 물리적인 차이도 평등으로 기계적으로 평준화를 시켜야 돼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그렇죠. 발음이 힘들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 그렇죠.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강도가 있는데 이제 이 인간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습니다. 그러면 극진히 대접을 하는 척해. 그 침대에 넣어서 재워. 재우는데 이제 밤중에 이상해서 깨보면 손발이 묶여 있는 거야. 그래 프로크루스테스가 너는 침대랑 사이즈가 안 맞네. 침대보다 좀 짧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지렛대를 써갖고 관절을 뽑아서 침대랑 늘어요. 그다음에 너는 침대보다 좀 커서 이게 어째 머리 끝이나 발끝이 좀 나와 있네. 그럼 톱으로 썰어. 침대랑 맞죠. 그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 문재인 오pen 집단이. 이게 무슨 집착인지 아니면 망상인지 아니면은 정치 게임이죠. 정치 게임이지. 권력 그게 이제 사유의 패턴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 게임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피를 부르는 폭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악마의 평등화가 기계화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 근대 정치 사상에서 가장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좌파고 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고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개인을 주장하지.
개인 존엄성, 개인들 사이에 자유와 평등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일체예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뭐 이건 현학적이 아니라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게 이퀄리티라는 개념은 평등은 자유 속에서의 평등입니다. 그래야 자유도 살고 평등도 살아요. 그리고 근데 liberty in equality 그거는 자유가 죽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평등 속에서 그만큼의 자유를 누려라. 그러면은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얘기는 링컨이 아주 천재적인 해석을 한 게 있어요. 그렇죠. 평등에 대해서. 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맨 첫 문장이 Men are created equal. 그러니까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잖아. 이것을 링컨이 어떻게 해석한 줄 알아요? 지난번 우리 한번 말씀을 했는데 이건 인간이 평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을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확대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나 평등을 지향한다고 해서 이게 그 유지돼야 될 기본적인 차이성, 차별성, 그다음에 그런 훌륭한 습속 이런 것들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첫 서양주의자인 옌프 엄복이 서양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뭐 저거 뭐 한포 가지고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뛰어난데 정신은 형편없고 말이야 뭐 중국의 뭐 그 도화 그다음에 유교 교화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다. 서양을 보니까 자유를 채로하고 자유를 본질로 하고 민주를 용어로 하더라. 민주를 그 수단으로 한 그런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헌법에서 자유 빼고 민주만 남기자는 폭도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잖아. 그건 뭐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2000년 전부터 민주주의는 그 폭도 정치로 타락할 수 있는 가장 자유를 빼면 그렇게 돼요. 개인 빼고 자유 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 위체, 평등 위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쟤들은 평등을 내세워서 사유재산과 개인과 근면과 창의를 파괴하고, 그렇죠. 민족파리를 해서 김일성 영생교 최악의 전체주의 사교를 옹호하고, 그렇죠, 뭐. 평화파리를 해서 굴종과 항복을 강요하고. 지금 항복했죠, 뭐. 아니, 국민들한테도. 그러니까 강요하죠. 국민들을 노예 개돼지로 만들려는 거 아니야? 그 쇼를 하면서 연민쇼를 하죠. 연민을 내세워 가지고 분노를 부르짖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보면은 전부 달콤한 퍼플리스트적 구호예요. 그렇죠. 평등, 민족, 평화, 연민, 위안 뭐. 근데 결과는 악마적 결과야. 이게 악마적 포퓰리즘의 특징이거든. 역사이죠, 말이죠. 악마적 포퓰리즘의 특징이 이게. 그게 이제 우리 내부에 이제 586 그 현 집권 세력은 이 부분에 대한 그 확신 혹은 망상, 확정 편향 강해요. 그래서 어제 뭐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뭐 인터뷰 대담 보니까 참 어디에서부터 저런 방식,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고, 예컨대 뭐 적폐 뭐 이야기하니까 전 정부에서 그거 박정희 정부 때 적폐 청산했지 내가 박근혜 뭐 그런 식으로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정신 탈출 유체 이탈이야 유체. 그리고 뭐야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고 분기별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다음에 우리가 성장률 미국 차하위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그 좋은 결과 임금 소득자에게는 엄청난 말하자면 임금을 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 깔렸는데 뭔 소리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저기 소득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졌고 극빈층이 확대가 됐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에서 합법이니까. 그만할까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런 악마적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막 그 말을 주워 섬기면서 네. 결국에 가서는 유사 전체주의로 가는 거거든.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파괴하고. 집권 과정과 지금 뭐 통치 과정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하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게 아니죠.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 또 뭐가 있죠? 그 하나의 전체주의 사교. 또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될 수 있는 이란의 아야톨라 이후의 신정전체주의. 신정전체주의. 네. 그다음에 뭐 소위 이제 파펠시스라고 이야기하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뭐 이런 것들이 차베스 전체주의.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한무덕이야. 한무덕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랑 같은 동급이 됐냐면 586 문재인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중국, 북한, 이란, 쿠바 저기 뭐야 베네수엘라랑 같은 급이에요. 그렇게 육형제 됐어. 받고 있죠. 육형제 무려. 네, 맞아요. 그게 육형제 됐어 이제. 그게 이제 축하합니다라 그래야 돼. 이거 뭐야? 참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 뭐.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지식층과 제도권의 상류층은 지금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개념을 탑재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적인 차원에 그냥 뭐 정치 게임으로만 생각을 하고 뭐 지금쯤 나오면 좌파 독재가 아니라 이거는 유사 전체주의. 전체주의 기법을 동원하는 거는 스탑이 아니라 이거는 저기 뭐야 혁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여기랑 동급인 나라가 됐다.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지금 우리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이 우리 해방하자 이야기가 나올 지금 직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어. 근데 심지어 나경원이 엊그저께 난 보고서 이인영이랑 뭐 그냥 온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띄어서 쎄쎄쎄 하면서 국회 화합이 국민의 바람이라는 둥 청와대 말만 들으실 건 아니죠라는 둥 아니 지금 이인영이가 전대 586 세대의 대표 주자인데 거기다가 그 입에다가 자기 모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오하는 거 보고 내가 구역질이 나가지고. 저기 이인영이가 전대협 설립자 아닙니까? 설립자는 아니고요. 일기 의장. 제가 일기 의장이죠. 그 설립자라고 하면 안 돼. 설립자는 저기 위에 있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대협은요 이래요. 의장단은 그래도 헛개비야. 헛개비에. 그 실제 안에 조직국장 이런 애들이 무시무시한 인맥이 있다고. 그게 조직이 이원화돼 있어요. 그렇더라도 오나급이란 말이에요. 오나급이죠. 오나급이라고. 이제 오나급이 문재인도 이제 걸치작거려 우리가 직접 할게 하고 튀어나온 거야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대호 586 세대가 완전히 전면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쎄쎄쎄거리고 온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짓고 구역질이 나가지고 내가 이게 좀 유튜브라도 원래 상스러운 표현을 많이 쓰는데 누나 동생 그러대. 웬만하면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지식층이나 제도권 상류가 이게 타락하고 그다음에 이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사실은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는 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 내부의 환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이 감히 할 수 없는 큰 쓰나미가 큰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단순한 표층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 밑에는 에너지 체제까지 지금 바뀌고 있는데 개념이 탑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선 망할 때 봤지만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쓰나미는 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꽁이 포수가 무서워서 대가리를 땅에 박는다고 포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도 쓰나미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원래 한 사회의 제도권 상류층이나 지식층의 사명이라는 건 이러한 상황을 그 사회의 여러 성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사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당이 됐던 대학이 됐던 뭐 조중동 빅미디어가 됐던 이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태가. 그게 문제야 지금. 그 사명을 다하는 뭐 그래도 뭐 중립적으로만 있어도 괜찮죠. 들어오는 외신. 거기 가서 빨아주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하자면은 이제 제4부
랍시고 혹은 한나라의 지성이라는 셈 치고 큰 쓰나미의 내용을 왜곡시키는 이건 뭐 우리하고 관계없어. 혹은 야 아무리 쓰나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끼고 가고 중국 끼고 가고 뭐 이런 식이야. 사고방식이고 뭐 문재인 586이든 조선일보에 무슨 글 쓰는 사람이든 천영우 똑같잖아. 천영우 MB 때 그 외교안보 썼고.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의 사고방식과 천영우의 사고방식의 차이점은 못 발견하겠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뭐 저기 YS 이후에 한 30년 동안 가까이 지금 우리한테 이 부지부식간에 들어와 있는 안일함과 그 다음에 개무식함이야, 개무식함. 무책임함, 양아치 근성, 지식인의 양아치 근성. 아까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위대한 파퓰리즘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뭐 토인비가 창조적 소수자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래도 그 사회에 상당한 이 말하자면은 혜택을 받은 엘리트들이 최소한 중립 이상의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없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이 쓰나미는 닥치고 있고 지식층과 제도권 상류층이 굉장히 저질스러워서 이 쓰나미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그 메시지를 발신해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고 리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 몸다른 자유시민은 뭘 해야 돼? 우선 그 이제 워낙 그 뭐 빌 게이츠 덕에 혹은 뭐 저커버크 덕에 이렇게 해서 개인 기반의 그 말하자면은 소통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이러면서 아 이게 우리가 자유를 우리 스스로 자유를 지킬 만한 의식을 우리가 놓고 있었구나. 저 부분에 대해서 나라도 개인 자격으로 혹은 주권자로서 주인 자격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그거를 정치 교양을 이제 높이고 엮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도권 상류층과 지식층에게 너희 뭐 하고 있냐 밥값 해라 이놈들아. 그렇죠. 하고 계속 머리를 툭툭 쳐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그 방법밖에 없어. 그 이제 뭐 아주 그 보이지만은 미국이 저렇게 큰 성장과 문명을 탑재할 수 있었던 거는 19세기 공회 혹은 각종 저런 이제 뭐 프로테스탄트 그 기독교의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됐는데 밑에 저변으로부터 말하자면은 이 억눌리고 있는 시민사회를 다시 자유를 기반으로 한 공적 개인으로 다시 재탄생하는데 지식인이 할 수 있는 한 자기 역할을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 쓰나미가 오면은 두 가지죠. 쓰나미가 덮쳐서 기성의 권력이 그냥 휘말려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이 반문명적인 전체주의는 항상 역사의 그 에피소드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피자 놓고 뜯어먹다가 뜯어먹을 게 없으면은 이제 저끼리 이제 자기끼리 뜯어먹지. 자기끼리 뜯어먹겠죠. 근데 그렇게 갈 거예요. 그거는 자명하고 쓰나미가 있고 자기끼리 인권 다툼을 할 거고 문제는 너말한 제도권 이 소위 말하는 위대한 파퓰리스트가 나올 수 있는 그 대리인을 해야 되는 엘리트들이 지금 너무 개념도 없고 인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둘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좌절하고 있는 파퓰러스 이 우리 민초들의 의식을 동대들을 만들어주는데 그 뭐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죠. 그 뭐 유권자들 그러니까 자유시민들이 내가 지식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서면 그 중에 자질이 있는 분들 중에 벤저민 프랭클린이나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벤저민 프랭클린 거의 무학자잖아.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도 무학자잖아. 그렇죠. 근데 그 지력과 리더십은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 19세기 지식인 중에 벤저민 프랭클린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없죠. 그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학벌이 지식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귀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시민이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정신의 귀족이 돼가는 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니체 말이에요. 예. 이렇게 멋있는 말은 이렇게 멋있는 말은 다 내 말이 아니야.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그럼 오늘 우리 모두 연기 100배 합시다. 예. 정신의 귀족 만세. 만세.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